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대구 시장에서 정비 사업들의 흐름이 참 좋지 않습니다. 특히 수성구라고 했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도 거의 없죠. 그나마 떠올라지는 게 범어 4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라든지 혹은 만촌 3동에 있는 재개발 단지 요 정도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만촌 3동의 재개발이죠. 가칭 수성자이가 그래도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고요. 여기에는 이제 분양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입주권 매물들을 좀 노려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동계산할지도 한번 서서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촌 3동이라고 하면은 최근까지 이제 만촌 자이르네가 이제 입주를 좀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잔여분이 좀 남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사실 여기가 이제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이제 요 수성 3위구역 수성 자이의 차례가 돌아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자리가 개발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대규모로 들어올 만한 땅은 거의 없거든요. 요 밑에 지역주택조합이라거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니까 최대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분양 자체도 최소 1년 이상 남았고, 그리고 이제 3년 정도의 공사 기간을 거치게 되면은 그때쯤 기준으로는 그럼 이런 것들이 가장 신축급이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우리가 범어 W를 대장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바로바로 뒤따라가거나 혹은 그 이상 좀 부를 만한 시점에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제 정비 사업들의 상황이 워낙에 안 좋았고 우리의 관심도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관리 처분 계획이 났습니다.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사업 시행인가라든지 아니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는 우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났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요. 10개 동에 864세대, 그리고 최고층은 28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까지 나오면 우리가 흔히 동계산이 끝나는 단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 직전에는 조합원들이 평형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내가 84A 타입을 받고 싶어요, 혹은 84B 타입을 받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합원들이 현재 어떻게 받아갖고 그럼 나머지 것들은 일반 분양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총 864세대 중에서 2구 제곱부터 해서 5구, 84가 엄청 많죠. 그리고 109, 115, 126, 148, 150, 162, 180, 191.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고 적힌 게 조합원들입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높은 평수는 사실 대부분이 이 조합원들 선에서 끝나는데, 109부터 148까지는 모든 타입들이 조금씩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노릴 수 있는 것은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흔한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좀 여유롭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노리시는 분들도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상황은 아닐까. 자, 그리고 2구 제곱미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임대용이죠. 다 임대용으로 잡혀 있는 거고, 흔히 이제 재개발 단지는 우리 대구시 조례에서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임대 물량으로 해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세대수의 5% 정도 수준으로 아마 맞춰졌을 거고요. 보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이제 조합원 자격이 없다라고 보지만 혹여나 소송 같은 걸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대비책으로 조금 남겨두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보류지가 끝까지 안 쓰인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입주하기 직전에 이제 보류주 매각 절차를 또 가지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일반 분양분이 될 건데, 반 정도는 지금 조합원이 가져갔고요, 반 정도는 일반 분양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노릴 수 있는 게 많구나. 다만 분양가는 조금 높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최소 만촌 3정 가격인 9억 이상은 최소 부르려고 할 거고, 10억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분양가가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후분양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매수하실 분들은 꼭 부동산이나 혹은 조합 사무실에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조만간 이주를 시작하게 될 거고, 사실 이제 구역이 좀 큰 곳이다 보니까
좀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철거까지는 넉넉 잡아 한 1년 정도를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사실 이제 가장 초점 맞춰지는 게 이 한도 아파트라는 거거든요. 아파트이다 보니까 재개발 대상에서도 좀 눈길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살펴보면 많지는 않은데 딱 2개 정도가 네이버에 등록된 상황이고요. 최근에 실거래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7억대를 찍고 가장 많게는 8억까지 이번 7월 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나오는 대로 좀 거래가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좀 높은 평수도 최근까지는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뭐 7억 8천에 뭐 관리 처분 계획 임박, 요건 이미 됐죠. 그리고 84B 타입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되는 표현이 있죠. 바로 추가 분담금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헌집이라고 봤을 때 새 집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공짜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추가적인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건데, 즉 새 집은 헌집 더하기 추가 분담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조합원 분양가는 권리가액 플러스 추가 분담금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구체적인 용어까지는 뭐 몰라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해야 되는 거는 이 추가 분담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7억 8천이라고 하는 거는 헌집 가격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을 놓고 보았을 때 새 집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이거는 주변 시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촌 자이른의 삼정 그린코 헤드파크가 이 입지에서는 가장 신축급이고 선호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9억 정도에 팔리고 있고요. 만촌 자이른애가 한 10억 정도 수준이게 됩니다. 그러면 만촌 수성 자이는 얼마 정도일까라고 했을 때 당장은 11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11억 정도 놓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새집 가격을 한 11억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헌집, 아까 살 수 있는 매물 가격이 한 7억 8천 정도 되었었고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은 얼마 정도여야 되냐면 한 3억 정도 선이어야지 우리가 그나마 비슷한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들리는 말로는 이 추가 분담금이 대략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은 한다던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 하나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도 바뀔 수 있지만 이 새 집의 가치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죠. 특히 이제 옆 동네 버모 힐스테이트가 14억을 찍은 마당에 또 11억 이상을 당연히 부르고 싶어 할 거니까, 요게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데, 지금 요런 7억대 혹은 8억대 물건들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고 미리 좀 선점을 해두는 실거래들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매물에 접근할 때 항상 추가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가면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좀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빌라 주택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요 구역 안에서는 빌라 주택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딱 매매만 한번 보자면 요렇게 지금 잡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매물들을 좀 눌러보니까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건 없어서 그나마 제일 상세한 거를 한번 바라보자면 이렇게 이제 매물 설명을 잘 해놓은 곳에 좀 문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알고 있는 지식도 많다, 이런 걸 좀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사실 3평 확정형으로 페이백이 1.3억 정도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워낙에 기존의 헌집이 크다 보니까 새 집의 가치보다 더 이제 높게 잡힌다라는 거거든요. 그 뜻은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을 때 오히려 돈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43평 확정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43평이면은 그래도 한 15억 정도의 값어치는 있지 않나, 지금 당장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 매물이 한 15억 정도이니까 우리가 페이백을 아까 1.37억이죠 정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빼야죠. 하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아까 전에 뭐 한도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할 줄 알게 되면은 약간의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 게 또 좋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미리 좀 계산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자이의 색감도 보이는 상황에서 커튼 원룩 방식도 지금 좀 많이 보인다, 그렇죠? 보통 전국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비슷한 연식을 가진 아파트들이 외부 디자인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자이라는 팀에서는 전국적으로 시공을 할 거니까 디자인이 비슷해진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지금 현재 입주하는 것 중에 찾아보니까 흑석 자이 정도가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현재 외부 디자인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커튼 원록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 디자인들은 전형적인 자이의 느낌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어지게 되면은 아마 이런 느낌으로 좀 지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요거 보면은 근데 또 비슷한 게 우리 해모로 있죠. 동대구 해모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이 납니다. 이런 데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베란다도 좀 있는 식으로 보여지죠. 요거는 이제 가까이에 있는 만촌 자이르네의 형태와 또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이 내부로 해서 걸어 다니는 공간이 아주 또 예쁘게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로 이제 만촌 3동은 종결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어서 이런 게 분양할 때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비 사업들이 그래도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다뤄보게 되었고요. 미리 알아두면 당연히 좋겠죠. 뭐 혹시나 꼭 안 살 거라 하더라도 이제 공부 차원에서는 참 중요한 예시가 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